이동형이야 이동형이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내일은 제65회 현충일입니다. 호국 영령을 추념하는 날입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역사의 진실을 기억해야 할 날이기도 하죠.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 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복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직결했습니다. 요즘 현충일은 어떤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하잖아요. 추모한 행사를 할 만한 역사적인 계기가 없는 거예요. 6월 6일이 아무 근거는 없는 거예요. 작년 현충일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사에서 언급된 월북 독립운동가 약산 김원봉의 이야기와 김원웅 광복회장의 6월 6일 반민특위 습격 관련 인터뷰였습니다. 역사를 기념하는 날이지만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잠시 후 김원웅 광복회장 스튜디오에서 만나봅니다. 국민의 내일을 여는 국회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소통은 공감을 낳고 공감대를 넓히면 타협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국민통합도 그 출발점은 소통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육선의 박병석 의원이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는데요. 오늘의 이슈들 모아서 기자 언박싱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여야가 개원하는 첫날에 합의로 아주 국민들 보기에 좋게 의장단을 선출하고 원구성을 하기를 바랬습니다만은 오늘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매우 착잡하고 참담한 그런 실정입니다. 오늘은 본회의가 성립할 수 없는 날입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참석은 했습니다. 그러나 항의 의사를 밝히고 곧바로 집단 퇴장했는데요. 상임위 구성을 비롯해 여야의 힘겨루기가 팽팽한데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김병민 비대위원 연결해서 당의 고민과 방향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코로나19 워킹스루 검사 부스를 개발한 부산 남구 보건소의 안여현 사무관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고요. KBS 여자 화장실 몰카 사건 등 한 주간의 연애 소식은 우리 연애할까요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 오브제와 윤미향 의원 이슈에 대한 빅데이터 흐름도 4부에서 짚어봅니다. 6월 5일 금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린 기자 언박싱. 오늘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입장했다가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이 끝나니까 다 함께 퇴장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장단 선출이 제1야당의 불참속에 이뤄진 게 국회 개원과 의장단 선출 시한을 명문화한 94년 국회법 개정 이후 처음인데요. 오늘 10시에 여야 정당이 참석한 가운데 첫 본회의가 열렸지만 통합당은 원구성 협상 파행 등을 이유로 주호영 원내대표 의사 진행 발언 직후 퇴장을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뭐라고 했냐면 177석이니까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밀어붙이면 21대 국회는 출발부터 협치와 상생으로 국가적 과제를 처리해달라는 요구에 어긋난다. 이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의사진행 발언으로 다시 맞받았는데요. 퇴장하는 이 통합당의 의원들 그 모습을 향해서 통합당 원내대표의 발언대로 잘못됐던 과거 전례에 따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잘못된 관습이다라고 이 본회의 퇴장하는 이 의원들, 통합당 의원들을 겨냥했습니다. 잘못된 관행과 타협해서 안 된다. 그게 협치 상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 새로운 국회, K국회를 만들어 가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미래통합당이 보이콧이 아니고 집단 퇴장한, 그러니까 한번 참석했다가 집단 퇴장한 이유는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오전에 있었던 의총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예 들어가지 말자라는 얘기도 있었고 아니면은 뭐 들어갔다 나오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들어가서
통합당이 이 국회 개원하는 그 현장에는 참석해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그 시간은 가지자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콧을 하는 것은 글쎄요. 국민들이 볼 때는 이 21대 총선에서 가뜩이나 통합당이 참패를 했는데 통합당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들어가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주장을 얘기하고 참석했다가 나오는 게 더 낫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20대 때 뭐 툭하면 보이콧하고 바꿔 그렇습니다. 나간다 이런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네. 보이콧이 아닌 집단 퇴장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이고 자 이제 관심은 원구성인데 뭐 민주당에서 18대 0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블러핑으로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협상 계속되고 있겠죠. 예, 뭐 지금 8일 전까지 계속 협상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뭐 민주당도 그렇고 통합당 원내 지도부가 하고 있고요. 오늘 3시에 박병선 국회의장 그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 조영 원내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각자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평행선을 달렸는데요. 여기에 대해 박병선 의장이 한 말이 좀 인상적입니다. 빠른 시일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결단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두 당이 무엇을 양보할 수 있는가 고민해달라라고 말을 했어요. 오는 7일, 그러니까 일요일 오후 의장실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계속 만남을 통해서 뭘 양보할 수 있는지 두 당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만들어서 와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사실은 이렇게 어쨌든 뭐 단독으로 개헌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해서 부담감이 있습니다, 사실. 여야가 함께 이 개헌을 하는 게 사실 그동안의 관례였는데 그거를 넘어서는 모습, 물론 일하는 국회, 새로운 국회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면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부담감이 있거든요. 18대 0이라고 뭐 얘기는 좀 해왔지만 그대로 하기에는 부담감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협상을 통해서 법사위 같은 경우 뭐 체계자구 심사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일하는 국회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정도로 뭔가 가이드라인을 만든 다음에 합의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봅니다. 예, 코로나 얘기해 봅시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건강용품 방문 판매 업체죠. 리치웨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여기서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12시 기준 리치웨이에서 어제 대비 19명이 추가로 확진돼서 현재까지 2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지역별로는 서울 18명, 경기 5명, 인천 4명, 충남 2명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현재까지 확진된 환자 대부분이 60대, 70대입니다. 그리고 최고령은 86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연세가 많을수록 치사율이 좀 올라가잖아요. 위중한 상황까지 가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 어제 대비 4명이 증가해서 누적 확진자가 총 124명이 됐고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해서도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명이 추가로 확진돼서 누적 확진자가 76명까지 늘었고요. 또 서울 양천구에 따르면 최근 관내 탁구장을 다녀온 구민 2명을 비롯해서 이들과 함께 탁구를 친 다른 구 주민 2명이 그러니까 총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탁구장과 관련한 첫 확진자가 양천구 탁구장 한 곳만 간 게 아니라 3곳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 탁구장을 내기로 한 집단 감염이 있을까 봐 지금 많은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사흘간 코엑스에서 치과 의사들이 모이는 행사가 있는데 7,000명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웬만하면 좀 모이지 말라 이런 얘기 했는데 강행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강행하고 있고요. 서울시가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집합 금지 명령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행사 개최 자체를 막는 건 아니고요. 되도록 모임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필요하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 이런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울시 치과의사회는 출입자 명부관리, 최근 2주간 해외여행령 및 유증상자 출입금지, 참가자 마스크 착용, 행사장 및 출입구에 손소독제 비치 이런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서울시 치과의사회가 이 같은 수칙들을 준수하는지 현장 점검을 좀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거 어기게 된다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만약에 확진자가 나오게 된다면 서울시는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행사입니까, 근데? 이게 서울 국제 치과 기자재 전시회예요. 그 치과에 가면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전시하는 행사입니다. 글쎄요. 지금 이 시국에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이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설되는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관 계획을 백지화하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게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관리처 확대되는데
그중에 알짜배기인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로 그대로 뒀다. 그래서 이거 뭐 하나만 한 거 아니야? 이런 비판 때문에 지금 얘기 나온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가 이 복지부의 연구 기능을 빼앗기게 된다는 점에서 청으로 바뀌지만 문의만 쓴 격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전문가들은 이 복지부의 그 행실을 보고 온 사람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비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국립보건연구원을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하고 여기까지는 하겠지만 이걸 아마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남겨두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른 얘기 해보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네. 조 전 장관이 법정에 출석하면서 언론이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한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언론의 공정한 보도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개인적인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 서초동 법원 종합청사로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 사건과 관련해 작년 하반기 이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나 검찰이 흘린 첩보를 여과 없이 보도한 경우가 많았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제 재판이 열린 만큼 피고인 측의 목소리도 온전히 보도해주면 고맙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달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재판 관련해서는 그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서 계속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찰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감찰이 진행할 수 있고 감찰 반원의 의사가 무엇이든 간에 대상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 감찰은 불허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뭔가 누가 위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감찰 안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법령상 허용된 감찰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결정권을 행사해서 종료시킨 건 직권을 남용한 것도 아니고 특감반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무죄다라는 주장을 계속 되풀이한 겁니다. 예. 자, 지금 방심위에 올라가 있는 SBS 보도건도 그렇고, 네. 그것도 이제 검찰발 보도라고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뭐 수사 때는 그렇게 했었다고 하더라도 네. 재판 때는 중립적으로 해달라 이런 의견을 지금 낸 것 같은데 재판에 출석하면서. 네, 그러니까 재판도 보면은 계속해서 속보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유리한 그런 진술들이 좀 많이 보도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민원연을 포함해서 여러 단체나 아니면은 누리꾼들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언론 통해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박 기자가 볼 때는 어때요? 그러니까 좀 속보 경쟁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라는 게 전후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앞 뒤가 다를 수도 있는데 쭉 다 본 다음에 그걸 정리하는 그런 보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속보 그 뭔가 사람들의 그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나오면 바로바로 보도를 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을 보면 처음에는 검찰이 신문하고 그렇습니다. 뒤에 있어서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네. 하는데 속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검찰이 신문했을 때만 일단 기사가 나가고 반대 신문에서 그 앞에 검찰 신문했던 게 주장이 깨져도 쉬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싣는다고 해도 그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이게 잘 불량 면에서도 기계적 중립이 지켜지지 않는다. 오늘 조국 전 장관 말처럼 그런 비판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봅시다. 심야 길거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부산지검 부장검사. 당시 추행 장면이 찍혔네요. 네, 그러니까 한 시민이 제공한 1분 40초 정도의 CCTV 영상이 보도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1일 오후 11시 20분쯤 부산 진구 양정동의 한 상점 앞 횡단보도에 한 여성이 걸어와서 신호를 기다리다 멈춰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1분 뒤에 검은색 계통 바지에 밝은색 재킷을 입은 부산지검 부장검사 A씨가 뒤따라 여성 뒤에 섰습니다. 이어서 A씨는 두 손을 뻗은 채 다가가 여성의 어깨를 잡았는데요. 그러니까 여성이 당연히 놀라죠. 예. 놀라서 뒤돌아보자 A씨는 이내 두 손을 들고 몇 걸음 뒤로 물러선 뒤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한 두 손을 젓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뒤에 A씨는 여성이 건너간 횡단보도를 향해 두 손을 들어보인 뒤 재킷을 벗었고 그 뒤에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여성을 따라가서 한 1km 정도 따라갔다고 해요.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가 됐는데요. A씨는 경찰에 현행범 체포될 때 별다른 정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인데 뒤에 따라가서 이렇게 신체에 왜 이해가 안 되네요. 이해가 안 되죠. 술에 취했다고 술에
취했다 그게 변명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여성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그거는 뭐 예상해 볼 수가 있고 경찰에 신고해서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봐서는 글쎄요, 참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A 씨는 현재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고 부산지검은 별다른 인사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김수창 검사 사건도 있었고 네. 최근에 마포에서 성매매 하다가 적발된 검사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또 이런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성추행하는 검사도 나오고 네. 이 기강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오마이뉴스 박정희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에 김원웅 강북회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